때이른 여름이 찾아오면서 냉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여름에 자주 먹던 냉면이 올여름에는 한 그릇에 15,000원이 넘는 곳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선뜻 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. 또 냉면뿐만이 아니고요.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생활 물가 자체가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 중인데요. 과연 본격적인 여름철의 물가 얼마나 올라갈지 또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. 자립경제연구소 이선정 대표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대표님, 사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좀 쌀쌀하긴 한데 지난주도 그렇고 또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폭염이 이렇게 오면 더워지면 물가가 먼저 반응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실제로 그런가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되면 바깥 활동도 늘고 바깥에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. 그렇죠. 또 집안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더우니까 계속 에어컨 돌리고 네. 샤워니 세탁이니 그러네요. 아무래도 좀 돈 쓰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게다가 이제 폭염이 오게 되면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과체류 작황에 또 영향을 좀 주게 되고 또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어떤 생육 환경들이 안 좋아지면서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러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바구니 물가들이 좀 들썩이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. 네. 여기에다가 요즘에 또 이제 버스 요금 인상 얘기가 같은 이제 생활요금 인상 뉴스들이 막 더해지다 보니까 네. 벌써부터 마음이 무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름철 이제 대표 음식 하면 냉면인데 냉면이 이제 거의 가격이 15,000원에 육박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맛집 같은 경우에 지금 메밀 100% 냉면 같은 경우에 17,000원도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싸네요. 가볍게 시원하게 가볍게 먹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진 가격이고요. 지금 서울 시내 냉면 평균 가격도 지금 9,000원을 넘어섰습니다. 네. 저렴한 서민 음식이다라고 하기엔 좀 무색한 지경인데요. 아무래도 인건비나 임대료 상승 같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좀 주목해 볼 만한 일들은 최근에 맛집 프로나 어떤 먹방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냉면집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외식 문화에 좀 익숙하고 특별한 어떤 경험으로서 별미 음식들을 찾는 이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음식 가격에 대한 중거점이 좀 높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좀 적겠죠. 적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년 세대들의 어떤 향수 음식이었던 냉면들이 네. 좀 젊은이들이 어떤 트렌드한 음식으로 막 바뀌면서 수요가 늘고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의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사실 뭐 냉면 하면 전문점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 먹고 이제 냉면 먹는 그게 먼저 떠오르거든요. 근데 보니까 삼겹살,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요즘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름 캠핑철이다 보니까 마트 가보니까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던데 많이 오른 거죠? 예,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선물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고 또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. 네. 상대적으로 국내 가격은 안정적인 편입니다. 네.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좀 겨울철에는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네.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면서 또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기 마련인데요. 네. 따라서 지금의 가격도 사실은 1, 2월보다는 조금 오른 편입니다. 근데 이것이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. 특히 근데 이제 좀 소비자가 그래도 올해 좀 여름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라고 느끼는 이유가 네. 1, 2월에 돼지 가격이 많이 내렸었거든요.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? 예, 상대적으로 2월 가격 대비해서 보면 한 15%가량 오른 게 됩니다. 하지만 평년 가격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서민들이 이제 즐겨 마시는 소주와 맥주 가격도 좀 많이 올랐어요. 이제 네. 뭐 이른바 소맥이라고 하죠. 소주, 맥주 이렇게 같이 마시려면 10,000원을 내야 되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높은 물가에 서민들만 좀 울상인 상황이 좀 어떤가요? 네, 지금 이달 초부터 편의점의 소주 판매 가격이 8.4% 인상이 됐는데요. 네. 제조사가 출고가를 6.45% 올리다 보니까 소맥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보유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대형마트에서도 이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. 맥주도 이미 4월 초에 출고가가 올라서 이제 네. 가격이 더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소매점 판매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이미 이제 소주와 맥주가 이제 병당 5,000원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맥 한 번 마시려면 10,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. 사실 여름 하면은 제일 또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하고 또 빙수일 네. 텐데 와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또 네. 인상이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? 예,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%, 지금 빙수 같은
같은 경우에는 최대 19%가 올랐습니다. 아직도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들의 어떤 추가 인상도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네. 아이스크림의 원재료인 어떤 그 유제품이라든지 네. 설탕, 바닐라, 딸기 이런 것들의 가격들이 오르고 또 이제 국내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포장이나 운송 비용도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업체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. 또 빙수 가격도 지금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나 어떤 빙수 전문점의 빙수 가격이 10,000원 이상이 된 건 지금 오래됐죠. 네.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토핑의 재료를 좀 특이한 재료를 쓴다든지 정말 다양하게 올라가더라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좀 많이 올리고 있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적게는 8%, 많게는 19.4%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. 호텔에서도 빙수를 팔던데 네. 보니까 한 뭐 5만 원, 4만 원, 6만 원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빙수 가격이 아닌 줄 알았어요.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싸더라고요.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? 예, 프리미엄 빙수라고 해서 좀 많이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좀 아주 비싼 과일인 제주도산의 애플망고 같은 지금 걸 나오고 사용하는 있네요. 네. 예, 이런 빙수들이 가격이 거의 6만 원 선에 육박하고 네. 있습니다.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개당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되는 정도로 개당 과일 자체가요? 과일 자체가 워낙 비싸고 또 빙수 한 그릇에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원재료 값이 너무 높다 이런 네네. 것들이 업체 측의 좀 설명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여름철 되면 에어컨들 이제 많이 트시는데 사실 전기료 때문에 걱정돼서 좀 많이 못 트시는 분들 많아요. 이제 올 여름에는 그럼 좀 에어컨 펑펑 쓸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얼마 전에 또 한전의 1분기 영업 손실이 네. 지금 최대 6,300억 원이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. 나오면서 전기료 인상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.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전기료를 인상하는 대신 정부에서 어떤 이제 정부의 그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.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조금 사실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네.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이제 그 한전의 전기료 누진세 구간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. 네. 지금 가구마다 지금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필수 사용량만 따져도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300kW가 네. 되니까 이 누진세 구간 자체를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바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이런 구간들을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. 자동차 보험료도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좀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예, 연초에 지금 3% 이상 올랐습니다. 네. 이미. 그런데 이제 6월 초에 또 손보사에서 올린다고. 책임 보험료를 1.5%가량 또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. 이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그 육체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이제 높아지면서 이런 표준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인데요.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. 안전운전 하시는 거, 그다음에 또 안전운전.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. 무사고 운전을 18년간 유지하시면 보험료가 최대 70%까지 줄어들게 되고요. 또 만약에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이제 중과실 같은, 중과실 네.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. 2년간 보험료가 또 할증이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. 또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마일리지 특약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고 네.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이런 특약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또 네.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군에서 운전병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네. 하시면 과거에 내가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들을 활용을 하시면 신규로 가입하시더라도 보험료를 조금